지금 이제 10일로 개소식이 다가옵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따 같이 하시죠. 10일 개소식 때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가 한나란 씨의 개소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슬슬 발 빼고 있는 이 친한동훈계 의원들 당당하게 뭐 부산 10번도 100번도 가겠다. 어제 한재호 의원 그러더라고요. 10번도 100번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친한동훈계 의원들 과연 개소식 때 우리 당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무소속 한동훈 씨의 개소식에 갈 것인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멸콩TV에서 영감을 받아서 페북을 올리면 이게 바로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예. 돌고 돌고 선수라는 구조. 제 페북 띄워주시고요. PD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표 2개를 올렸는데요.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죠. 정말 예.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선거 경험도 없는 삼류 평론가와 초선 비례들의 전망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완주해! 나랑 한번 붙자! 제가 이거 정말 울어야 할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하여튼 이때도 여론조사 이 마지막 같이 올려주신 저 조사 보시면은요 어쨌거나 정현욱 후보 우리 장현찬 부원장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이게 딱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 결과에서도 두 후보 합치면 60%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총 결집하면서 상당히 근사하게 어쨌거나 이 양 지지세 결집도가 나온 건데 양당 지지세의 결집도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국민의힘의 한석을 더 보태줄 수 있는 선택을 하셨다. 저는 이 경험치기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네, 정현욱 후보와 비교했을 때 지금 박민식 후보가 더 강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맞아요. 박민식 후보를 결집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 친한 게가 한동훈 체급은 장해찬이랑 다르다 그러더라고. 참. 아니 난 그걸 인정했어. 예. 아니 나보다는 더 유명하고 체급이 높지. 장관도 했으니까. 광대지 잘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으니까. 네. 근데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박민식 체급이 정현욱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요. 정현욱은 진구에서 경선 떨어진 수영구에 아무 인연 없는 듣보잡 후보였고 그러니까요. 박민식은 북구에서 국회의원 2번이나 하고 선거 계속 나오고 북구 사람 온 가족이 북구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 체급은 한동훈이 저보다 위지만 부산에서의 체급은 제가 더 위예요. 아 그렇죠. 지역 연고를 따지면 한동훈이 강남파락 나는 수영구에 3대가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북구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보면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애견남 중에 애견남이지 않습니까? 그럴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 자신이 없어요. 지금 벌써 별명 잘 지어주셨더라고요. 우리 네티즌 분들께서 붙여준 별명이 3등훈이다. 3등훈. 꼴등훈. 3등훈, 꼴등훈. 그렇죠. 3명 중에 3등이니까 꼴찌죠. 근데 강남 파락군에서 1등만 하면서 서울대 법대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 나 엘리트다 하고 나 엘리트니까 보수다 그러면서 보수파리 하던 사람이 과연 부산까지 내려가서 3등을 했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보면서 잠도 못 잘 게 한동훈이라고 중간에 봐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봐도 그래. 제가 그러니까 진작 썼잖아. 그래서 계속 3등 나오면 제가 판다고.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원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양보하지 마. 동훈아. 양보하지 마. 제발 완주에도 박민식이 이기니까 저기 장인 허락받아야 된다는 댓글이 나왔는데 포기하려면 완주에서 9.18%보다 높게 나오는지 아닌지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 네. 박민식 장관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한동훈이 어떤 존재냐. 사실 굉장히 보수형에 무가치한 존재. 판단 끝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최하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때리는 대로 이제 골드가 나오는 황금 고블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고블린이 직접 내 아지트 들어와가지고 내 나와바리 들어와서 경험치 먹고 가라 하는데 박민식 장관 지금 엄청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고 한동훈과 싸운다라고 하면서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이제 열화 같은 지금 성원을 받고 있고 지금 개소식에도 총출동할 것 같아요. 당내 구성원들이. 제가 그거 특종 있습니다. 어허. 박민식 후보 개소
소식에 누가 오는지 네. 제가 특종을 이따가 2부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주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어요. 더군다나 완전 유리한 전장이잖아요. 황금 고블린 와가지고 지금 경험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딱 한동훈 꺾고 당당하게 원내 진입한다. 이렇게 되면요, 단순히 4선 의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체급 자체가 완연한 대중 정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 전선의 최선봉장에 서면서 우리 코어층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다. 중앙 정치 10년, 20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 레거시 미디어가 그 인지 부조화를 못 견디고 오기에 밀어주는 한동훈 꺾고 올라가면요, 정말 전국구 체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오늘도 똑같이 얘기했죠. 한동훈계 단일화 희망으로 그만 돌려라. 단일화 안 한다. 지금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일화를 해줄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럴 일이 없지만 네. 만약에 선거 결과 한동훈의 분탕질로 예. 하정우가 됐다 쳐요. 그렇죠. 하정우는 2년 동안 표 빠질 일만 남았어요. 그럼요. 손 털고 하는 집 보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은 지자마자 북구에서 바로 짐 빼겠지. 그 강남의 삼성동에 또, 변호사 네. 등록했잖아요. 타워 팰리스 가겠지. 강남 파라콘 가겠지. 박민식은 2년 빡빡 끼면 2년 뒤에 총선에서 찾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민식이 여기서 양보할 이유가 1도 없는 전혀 거예요. 없어.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단일화했다가 괜히 보수층의 공격만 비판만 당할 것이고, 왜냐면 포기를 하면 사실 빌런이 있는데 빌런 퇴치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런이랑 한 몸 되겠다. 누가 지지를 합니까? 이건 대중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역학이고, 제가 아는 박민식 후보는 이런 역학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선을 이탈할 동기가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원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2년 뒤에 한동훈은 북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북갑 상인들도 알고요. 저희도 알고요. 전 국민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봤을 때 진짜 가능성 0.0001도 안 되지만 세상 무너질 확률보다 낮다고 보지만 한동훈이 되더라도 북갑에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북갑 주민들도 기대가 전혀 없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굳이 내려놓고 후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전혀 그럴 동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채널A 돌직구 저거 슈퍼챗 좀 올려주세요. PD님. 네. 제가 볼 수 있게. 동창 회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 채널A 돌직구에서 삼자구도 SBS 조사한 지지율 한동훈이 꼴찌한 내용 좌파 패널이 말하려고 하자 김진 앵커가 당황하면서 발언을 막으며 자르대요. 아이고. 앵커라는 자가 한동훈 똘마니 같아요. 이러니까 채널A 시청률이 바닥을 기는 거지. 자, 이거는 말을 안 해서. 네. 아니, 미리 준비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거 다 핑계인 게 핑계예요. 라디오나 TV나 제가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요. 말하면 네. 나중에 제작진이 찾아서 프로그램 끝날 때 올리면 돼요. 그럼요. 그거를 왜 말 못하게 해. SBS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다른 진짜 이상한 인터넷 매체 여론조사도 아니고 지상파에서 그러니까. 어제 당장 나온 여론조사인데, 일단 이거 준비를 안 했다는 것부터가 이거는 진짜 한동훈 억바하려고 안 넣었다라고 하고 말고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작가들이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지상파 보도를 작가들이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안 챙겨봐요. 그리고 MBC 조사는 훨씬 이전에 나온 조사 아닙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조사예요. 그리고 맞아요. 조사 방식도 훨씬 퇴행적인 조사 방식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SBS 조사를 당연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SBS 김태현의 뉴스쇼. 심지어 그거는 자사 여론조사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잖아. 자기네 회사. 자사 조사야. 자사가 바로 전날 저녁에 했던 조사인데, 거기에서도 이 삼자구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화 찬반이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지금 이기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아니, SBS 라디오에서 SBS 여론조사 지지율 말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해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지금 언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시청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망 행위를 하는데 이걸 모릅니까? 참, 그리고 굳이 또 어떤 민주당 쪽 패널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준비 안 됐으면은 나중에 작가들이 찾아가지고 방송 올리면 돼요. 되지. 올리면 돼. 우리가 방송 하루 이틀 하나? 네. 원데이 투데이 하나요, 방송? 그리고 채널A 아침에 보실 시청자분들 정도면은 저런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막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특정 언론이 특정인을 위한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합니까? 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한동훈
제가 오늘 페북에도 비유를 올린 건데 우리가 기업이 정말 될 만한 물건 있잖아요. 양질의 물건인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안 팔렸다. 그런 건 열심히 홍보하면 잘 돼요. 근데 그냥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악성 재고화된 거를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그 퍼먹인다 그러면 이게 인기가 좋아집니까? 기업 이미지만 나빠지고 욕만 먹어요. 한동훈을 이 정도 퍼먹여봤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봐야 아는 거 오케이. 근데 먹었는데 똥이야. 근데 계속 아니야 이건 된장이야 하고 우리 다 있는 먹어봤잖아. 거면 우리가 네. 3년 동안 먹어봤다고. 안 산다니까. 아유, 안 산다고요. 근데 그럼 저렇게까지 해서 퍼먹여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당 차려가지고 데려다 키우면 되잖아. 왜 자꾸 우리 당원들 왜 우리 지도부한테 와가지고 키우라고 합니까? 짜증나게. 아,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에요.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아요. 네, 저러니까 종편이 TV조선이나 채널A가 요새 시청률 빡빡 지고 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대단한 객관성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요새 보면은 참 특정 언론들은 거의 자기 시나리오를 쓰더라고요. 희망사항을 아니 그리고 기사에 써요.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해. 아 그럴 거면 다 출마해 때려치우고 그 데스크나 부장들이나. 아니 권성수 판사도 그렇게 자기가 당무에 대해 좌지우지하고 싶으면 출마하시라고 당원 가입해서 전당대 나오시면 되잖아요. 당대표를 하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뭐 특정 언론들도 그렇게 우리 당의 지분 행사를 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하세요.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제가 예전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 우리 스트레이트 기사가 뭡니까? 철저하게 팩트를 다루는 기사예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러니까 인용 문구도 정확하게 달고 본인의 해석이 아니라 있는 현상을 담아야 되는 게 스트레이트 뉴스라고요. 근데 한겨레 경향을 보면은 스트레이트 뉴스에 자기 해석을 담습니다. 헤드라인에 막 자기가 막 품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맨날 그 얘기합니다. 한겨레는 조선에 좀 배워야 된다. 조선일보 스트레이트 쓰는 거 봐라. 스트레이트 조선 압도적 1등이라는 거 기자들 아무도 부정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 꼴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 장동혁 디커플링 효과인가 점점점.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기사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 기절할 뻔했다니까. 네. 와, 그 서울시 지지율이 이제 따라잡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과 정원호 지지율이 약간씩 격차가 좁혀지니까 그거는 장동혁이랑 디커플링 해서래. 네. 근데 지금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 여론전 주도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장동혁 대표인데. 부산이랑 지금 대구 쪽이 훨씬 더 한 템포 앞서서 지지율 회복했거든요. 근데 그건 장동혁 대표 다 갔잖아요. 함께 그러니까요. 했고.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근데 그 기자 김형원 기자인데요. 예. 그냥 장동혁 욕하는 건 이제 안 봐도 또 조선일보 김형원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정해져 있어 그게. 아니 좀 성의가 있으면 기자들 바이럴이라도 좀 돌려가면서 쓰는다. 야 오늘은 네가 해. 거기는 아예 김형원 몰빵이야 몰빵. 기자님이 직접 쓰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데스크에서 바이럴만 빌려가지고 그냥 헤드라인 달아가지고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 헤드라인 보세요. 저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부산 박형준 시장 이런 분들은 형원아 밥은 먹고 다니니? 형원아 뭐 너 어디 지나가다가 장동혁한테 구두 뒷굽에 발 밟힌 적 있니? 아니, 무슨 원망이야 저게 무슨 원망. 이거는 진짜 아니 저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몇 달 동안 그래요. 그래. 거의 장동혁 대표 당선 전부터 저랬어요. 좌파 신문이 보수 진영 엇갈 때나 쓰던 딱 그 헤드라인. 전혀 스트레이트 기사 자기 해석 달아놓고 그냥 답정해놓고 쓰는 거. 아니 그러면 장 대표랑 디커플링 안 한 부산이랑 왜 대구는 더 빠르게 따라잡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사 안 쓰십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여론조사도 그 주에 나온 여론조사 다 올랐는데 MBS 하나 떨어졌다고. 심지어 동료인 갤럽도 올랐는데 다 무시하고 15% 무슨 여론조사 충격이니 어쩌니 그런 기사나 쓰고 앉아있고 그걸 지면에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어쨌거나 신문의 어떤 위상이 아무리 추락했다고 하지만 오늘 이게 아직 사실인지 확인 못 해봤는데 중앙일보가 지금 그 시장에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JTBC 지금 부채가 그 올림픽 같은 이슈 그래요?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JTBC 부채가 지금 조단이라는 말은 공공연히 지금 사실인 거고 지금 중앙일보가 그거를 이제 자신들이 보증서 가지고 갚아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도 지금 아마 그 채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지금 전반적으로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에요.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근데 왜 그 신문의 몰락을 이렇게 스스로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당원들과 기싸움하는 거예요. 기싸움. 니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근데 참 언론도 대중 상대하는 서비스업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중들에게 똥 퍼먹이면서 니네들이 우리 말 따라와 들어야 되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당하게 합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조선일보 스트레이트 얼마나 좋아했는데 제가 진짜 이런 기사를 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사설은 안 봤어도 제가 정치뉴스는 다 봤어요. 조선일보. 근데 야 이래가지고 앞으로 무슨 우리가 신뢰성 있는 뉴스를 지금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나는 진짜 김영 기자한테 좀 궁금해요. 뭐 장동혁 대표한테 한 대 맞았나? 우리가 제 말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개인적 원한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거의 헤어진 전 여친 전 남친에 대한 집착으로 막 스토커 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래서 막 신문에 나잖아. 그 정도 원한이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억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최근 사설도 무슨 뭐 뉴스 제목이 무슨 뭐 진영의 걸음이 되라느니 무슨 뭐 내려와서 걸음이 아니 되라. 니들이나 좀 걸음이 돼봐. 한동훈이나 좀 걸음 되라고 하세요. 조선에서 월급 받는 영감님들 등신들이나 좀 당신들이나 좀 걸음이 돼보라고요. 보수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시라고요. 한평생 논설위원이니 뭐니로 대접받고 접대만 받고 살았으면. 장덕 대표가 보수당에서 무슨 녹을 먹은 게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누린 게 있다고 무슨 걸음이 되니만이 합니까? 윤석열 정권 포함해서 제도권의 가장 큰 녹을 먹은 역대급 낙하산 한동훈이 한동훈이나 조금 그 보수의 걸음이 되라고 하세요. 보수 재건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우리 당 지지율은요? 한동훈 이름 석자가 뉴스에 사라졌을 때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보수 재건은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다 태운 방화범이 네. 내가 이제 집을 다시 일으켜 줄게. 나한테 박수 쳐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집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벽돌 한두 개 놓은 다음에 내가 재건하고 있다. 나 덕분에 재건된 거다. 나 풀어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진짜 가당치도 않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리고 당원들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기사 쓴다고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호도될 정도로 국민들의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인정을 하셔라.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뭐 우리야 한동훈이 지금 당장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한동훈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저 실력으로 뭘 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언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망가뜨립니까? 이런 자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 이 부산 북갑 여론조사가 이 친한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회초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지야 10번이고 100번이고 가겠다 했다가 과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일요일 개소식에 갈까요? 알아보시죠. 진종호 갈까요? 박정훈 간다며. 박정훈 배현진 갈까요? 정성국 갈까요? 부산에서 정현우 갈까요? 조경태 갈까요? 아유 많기도 해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해요. 본인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그 딜레마 상황이겠습니까? 뻔히 이게 좀 딱 대척점이 설 게 뻔하고 본인들이 소수가 될 게 뻔하고 당장 지금 지지율 꼬라지를 보니까 한동훈 안 되게 생겼는데 한나라인 씨에 이건 사실 대놓고 명분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이거는 딱 보이잖아요. 굳이 평가를 하려고 안 해도. 아니 이거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해요. 지금 양 국가가 지금 그 북한 괴뢰 정부와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이 장수들이 북한가 가지고 지금 출정식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당 후보의 박민식이 우리 당 후보예요. 지금 그 친한동훈계 그분들이 달고 계시는 그 당적과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가 지금 출정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이 배신자 여론조작이나 하고 악플 쓰다가 쫓겨난 한동훈 씨 개소식에 간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빼박이에요. 권성수 부장판사 같은 사람 100트럭이 와도 이건 절대로 인용할 수가 없는 가처분. 우리가 제명을 해도 이건 인용 못해요. 왜 그러냐? 선거 기간에 아니 부소속 후보 개소식을 간다는 게 더군다나 우리 후보 개소식이 있는데 간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전 세계 정당사 어디를 뒤져봐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진짜 무슨 뭐 한동훈이 한 30, 40% 나온다고 30%대 중반만 나왔어도 갔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와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이제 또 특종이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 모일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일단 부산과 영남 지역 아니 서울 사시는 분들도 주말에 부산 한번 놀러 가세요. 그럼요. 부산 너무 좋아. 나 지난 주말에 휴가 없어서 못 가지. 계속 갔는데 진짜 비행기랑 기차가 없어서 그런데 가셔서 힘을 팍팍 실어 주시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도 갑니다. 안철수 의원도 갑니다. 나경원 의원도 갑니다. 총출동 거의. 정말 여러분 여기서 난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의 주요 인물들은 다 박민식한테 힘 실어주러 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 뭐 지도부와 중진급들이 총출동을 하는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빅4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송원석, 안철수, 나경원이면 빅4잖아요. 아이고. 빅4가 다 갑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럼 그 플러스 알파 더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시면. 당연히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도 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일부 박형준 측근들이 좀 갈팡질팡한데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안 오면 박형준 부산시장 떨어진다. 말이 됩니까? 안 오면 안 왔다고 뉴스 난다. 아니, 그러면 100% 떨어진다 부산시장. 국갑에 우리 당의 재보궐 후보가 확정돼서 대소식을 하는데 부산시장이 후보가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거는 아이고, 저는 박형준 후보의 생각은 아니고 일부 측근들의 덜 떨어진 생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일단은 갈 것 같고 가서 제대로 메시지를 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구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도 다 저기 총출동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한동훈이 한 달 뒤 또 관광버스 대절해서 국토시장 그 개 민폐. 막 서울 말씀 정말, 사람. 예. 주말에 블랙리스트 가게 안 가고 뭐 지들 화이트리스트 팔아줘. 김종혁 선거법으로 날라가야지. 그렇죠. 그 민폐를 떨 때 우리는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안철수, 박형준 다 박민식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엄청나게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이거는 매우 선택을 잘하셨어요. 보수 총결지. 네. 한지야 가. 박정훈 가. 배현진 가. 너네 다 가도 상관없어. 이건 대놓고 그냥 지도부뿐만 아니고 당원 전체랑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도 얘네가 지금 그러면은 이 진흙탕을 튀기는 거죠.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근데 그쯤 되면 이제 거기 가신 분들끼리 이제 딱 해가지고 당차로 나가셔야죠. 그럼요. 신당을 네. 하든가 그럴 거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막장으로 이미 막장이지만 루비콘강 건너겠다는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국민의힘이랑 같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 왜 달고 있습니까? 당장 출당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굉장한 결집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딱 이 전선이 명확하게 긁어지겠죠. 누가 이 어떤 당적을 달고 정말 기초적인 정당의 개념도 없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고, 누가 정말 보수 진영 재건과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고무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더 강하게 치고 갈 일만 남았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 박민식 후보 개소식 참석한다. 네. 한동훈 개소식은 당연히 참석 안 한다.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제가 더 이상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동혁 대표 참석한다. 네. 송호성 원내대표 간다. 예. 그리고 안철수도 가고 나경원도 간다. 네. 그러니까 보수 총결집의 의미가 있고요. 뭐 친한계 떨거지들. 진종호가 가든 배현진이 가든 박정훈이 가든 한지아가 가든 네. 그 떨거지들이 이 동일한 시간대에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부산시장 후보가 오는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에 안 가고 네. 무소속 후보 개소식에 간다면 예. 당을 차려서 꺼지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명사유입니다. 네. 당연히 제명사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들은 당원권 정지 3년에 좀 매운맛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 같아요. 나 좋은 말도 안 해. 그냥 네. 당을 차려서 너네끼리 가발당 만들어서 꺼지라고 좀. 아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꺼져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당간판으로 국회의원 당선됐으면서 무소속 후보 개소식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좋은 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막말이야? 아니 기자님들 보면 이거 막말이라고 한번 써봐요. 아, 이게 막말인지 걔네가 하는 짓거리가 막장 짓거리인지. 그렇죠. 이건 정당까지 갈 것도 없이 조직 생활을 해본 좀 사회생활의 기초만 알아도 우리가 그 조직의 기본적인 룰과 아니 잘난 조선일보 균일이라는 게 기자 있잖아요. 우리 잘난 네. 김영원 기자님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거의 장동혁 스토커 수준으로 어디 뭐 지나가다 한 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원한을 가지고 장동혁 주지는 김영원 기자님. 우리 잘나는 김영원 기자님이 조선일보 행사 안 가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뭐 탄생 몇 주년 행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동시간대 조선일보 뭐 행사 있는데 네.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딴 식으로 하면 조선일보에서 월급 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자기 직장 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면서 왜 이 대머리 똘마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기사로 옹호를 하냐 이 말이죠. 규칙은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보수 재건 어쩌고 하니까 보수의 기본이 규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제 말이 틀려요. 기본적인. 아니 조선도 예. 잘났는데 예.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뭐 창립 몇 주년 행사를 일요일 2시에 한다. 네. 근데 우리 잘난 김영원 기자 같은 분들이 저 그날 저랑 동아일보가 더 친해서 동아일보 창립 행사 갈게요. 회사 생활 할 수 있냐고요? 안 짜냐고요? 그러면. 제가 회사는 여기 있지만 제가 사적으로는 저분들 더 네. 친해가지고 저 가겠습니다. 그럴 거면 회사 나가셔야죠. 회사 나가라고. 그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왜 커버 치냐고요? 김형원 기자님.
아니 근데 전 이게 단독 기사가 너무 웃겨. 조선일보에서 기사 수준이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개소식 간다. 이게 왜 단독 뉴스거리가 되죠?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당 대표가 공천장 찍어준 후보 개소식 간다는데 참 가지가지하고 오늘도 뭐 이상한 말도 만들었다고요? 뭐 낮에는 뭐 박민식 기자하고 주박 야한 누가 조선일보야 형원아 누가 주박 야한인데 예, 국민의힘 관계자래. 난 취재도 안 했다고 봐. 누군데. 친한 게 그냥 대놓고 한동훈 똘마니 짓 하고 있지. 참 정말 기사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은 후원회장으로 정형근이라는 네. 독재시대 공안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게요. 북구에서 삼선했다고 하니까 헐레벌떡 임명한 건데 정형근은 북구 출신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검사 시절 유부녀와 이 여관에 4시간 있다 걸렸는데 묵주 샜다라는 대도 않은 변명을 해가지고 이제 묵주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수준이 공안검사 딸내미랑 결혼하고 공안검사 후원회장 안 치고 정말 정치검사들 수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이 정무 판단이 참 놀라운데 물론 뭐 전직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게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 중에 쓰레기들 많아요. 그렇죠. 아니 여자랑 영화 가서 4시간 동안 묵주 샜다 이게 쓰레기지. 이게 쓰레기지. 이게. 사실 그래서 그때도 당시 자칭 소장파들 박정준 시장 같은 소장파들이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쫓겨낸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약간 그 여관에 4시간 머물다가 그 개구멍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으로 나갔다라고 이 사건인데 그때 기자들이 거의 뭐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서 취재하거든요. 이거 지금도 우리가 약간 열정 있는 기자들의 그런 정치 어떤 막 기득권 구태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장면 드라마가 묘사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짱 구태 정치인 전형의 그 주인공 그리고 그 참 입에 담기 그런데 성기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성기 있죠. 고문. 네, 그러니까 이게 공안 검찰을 하면서 뭐 그래요. 뭐 당 시대상 뭐 다 감안하더라도 이 약간 그 고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 행태 증언들이 너무 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가 참 기자면 한동훈한테 물어보라고요. 예. 이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한 거 여간반 4시간에서 개구멍으로 톡 낀 거나 그런 성고문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 거냐고. 이것도 김영원 기자네요. 보니까 이 단독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참 기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사를 좀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동훈 후원회장의 성기 고문 논란 정형근 논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뭐 대단한 좋은 뉴스라고 단독 거리도 냈어요. 어떻게 검사들 그지 같은 검사들끼리 그렇게 짝짝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원 기자 개인의 문제인 건지 뭐 매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가치 판단 능력 자체가 지금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뭐 지금 뭐 한동훈 그래도 뭐 보수 어쩌고 하고 이제 그나마 밀어주던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한동훈 분탕치는 거 보기 좋으니까 적당히 이제 우쭈쭈 해주던 그런 좌파 매체들도 이 약간 정형근 이분 임명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기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 제거는 온라인에서 악플 달고 유부녀랑 여관 가서 4시간 동안 짱 박혀 있다가 개구멍으로 톡 끼고 이런 게 보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보수 재건이 뭔데? 도대체 뭐가 보수 재건인데? 중도라며. 이게 뭐가 외형 확장이고 이게 뭐가 보수 재건인데? 아니 중도표 가져와야 된다면서 뭐 이게 중도 오겠냐고. 놀랍다. 아이고 정말 이 정체성도 모르겠고 중도에도 안 팔리는데 이제 중도도 안 팔려가지고 포기를 했는지 아무튼 자폭을 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한동훈 패널들도 옹호 못하더라고요. 정형근에 대해서. 반면 우리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요. 이분도 박민식 후보의 아버님처럼 월남전 참전 용사래요. 여러분 박민식 후보는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6남매를 키웠는데 구포시장 월남댁이었대요. 그런데 또 북구청장 출신의 지역 어른 진짜 북구 출신 분을 모시면서 이 월남전 참전했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형근 이 전 의원 임명을 그 후원회장 그 임명을 두고 박민식 후보가 낸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정형근 의원이 북갑 출신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갑에 그러니까 영부가 없지만 국회의원이었어요. 3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박민식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정형근 전 의원 당시 슈퍼스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란도 많았고 그만큼 이제 공안검사로서
정도의 주도권도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북갑 주민들이 북갑이 키운 박민식, 우리 북갑에서 자란 박민식, 정말 북갑 시골 청년 박민식에게 이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북갑의 향수를 기억하면서 지금 한동훈도 그때랑 똑같다. 정영근 당시 의원처럼 막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뭐 팬클럽 몰고 다니고 이런 그림 보여주지만 어쨌거나 북갑 주민들께서는 그 당시에 박민식을 선택을 했다. 우리 북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이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 논란거리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팬클럽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북갑을 위해서 헌신할 지역의 일꾼, 북갑이 키운 우리 북갑의 사람을 원한다.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품격 있고 차분하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전 확실히 여기에서 이 약간 핫털털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 관종 대마왕들 이런 사람들의 비견했을 때 정말 이게 보수 후보의 품격이구나. 참 많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문 기술자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한 한동훈과 네. 월남전 참전 용사를 임명한 박민식 후보. 네. 정말 대비가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북갑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 개소식 여러분 정말 많이 가서 네. 부산 주민들, 북구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친애하는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럴 거면 동아일보 뭐 행사 가시라.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 네. 그걸 옹호할 거면. 네. 예. 이 와중에 또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연일 이재명의 공소 취소 논란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독재로 가는 길이다. 청와대에서 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공소 취소가 마지막 지방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덕 대표가 요새 이슈를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요새 대여투쟁 관련 메시지 한 90%는 장덕 대표의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오른 대여투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지방선거 전반 구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오늘 연설한 내용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셀프 면죄를 주는 자기에 관련된 공소 취소 권한 가진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이런 정말 법치 초월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지금 오늘도 기사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과 그 후보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방선거 끝나고는 하겠다는 건지 중단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신중하게 하겠다. 이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찍어 드려야 됩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는 거예요. 한 민주당 의원이 CBS 방송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 8명, 9명, 10명 중에 8, 9은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다. 박성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정말 국민이 뭘로 보는 거거든요. 개돼지다. 네. 그러니까 너네는 어차피 공소 취소 모르니까 우리는 갈 길 가겠다. 네. 라고 대놓고 방송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잠깐 안 하는 척하고 숨어 있다 보면은 지방선거 때 또 찍어줄 거고 그러면은 또 찍어줬다? 해도 된다는 거네. 국민들이 허락해 준 거네. 라고 하면서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장덕 대표의 대여투쟁 그리고 이런 어떤 민주당의 잇따른 똥볼들 덕분인지 지금 빠르게 거의 모든 지역들이 따라잡고 있어요. 오늘 울산도 보니까 박맹우 후보와 지금 단일화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두겸 후보가 거의 지금 오늘 발표된 모든 울산 조사에서 김상욱을 리드하고 있는 구도로 이기고 나와요. 있어요. 우리 영남 다 이깁니다. 그리고 김상욱이 국민추천제 근본 없는 제도로 들어가서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울산 남구 이 남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앞서고 있어요. 예, 지금 빠르게 지금 치고 그러니까 리드하는 그림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갑도 분위기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달성 우리가 당연히 가져올 거죠. 그리고 지금 강원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트 뉴스 보니까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네, 완전 타이로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강원 지금 충남 충북 할 것 없이 다 리드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서울이 조금 늦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결국 보수 결집이 일어나야 서울도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건데 무슨 뭐 지도부랑 디커플링을 했더니 올라간다 이런 궤변이나 소설 쓰고 있는 특정 매체에 경도되면요 정말 서울시장 선거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시정해서 우리가 정말 전국 단위로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같이 치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얼척없는 짓들을 하고 있냐면 네. 지들 마음대로 개헌 투표를 하겠다고 국회 본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불참 당론입니다. 네. 여기에 한지아가 참
뭐 하는 사람인지 잘났어. 모르겠는데 아주 잘났어. 뭐 일방적 당론을 못 따르겠다고 하더니 또 막상 투표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욕 너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여 안 하면 그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오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네. 이 개헌이 결국 빛 좋은 개살구고 에휴. 결국은 이재명 연임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네. 해줄게. 예. 대신 이재명 너 연임 안 한다고 말해라. 그러니까요. 너 연임 안 한다고 네가 공개적으로 밝히면 우리 협조해줄게. 네. 근데 그거를 얼버무리고 있는 거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원래 법에 의하면은 내가 연임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지금 헌법 지켜요? 그러니까 헌법 바꾸겠다고 하기 전에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왜 자기 답변 회피할 때만 법에 그렇게 기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원래 법이 그렇다? 그 법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했던 게 지금까지 민주당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개헌 반대하면은 뭐 계엄 내란 동조를 한다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 탄핵 사태 때도 가장 크게 문제시됐던 것이 입법권 남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상대권에 대한 대통령제 중에 비상대권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을 한 것이었지. 근데 문제는 입법부 이런 폭주에 대해서는 견제장치가 지금 헌법상 전혀 없다는 거예요. 30차례 줄탄핵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 또는 각하가 됐어요. 민주당이 뭘 책임을 졌죠? 30번 탄핵하고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금 얼렁뚱땅 내란몰이하면서 정권 잡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입법부의 폭주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헌법에 대한 우리 어떤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 인식인 건데 이런 내용 쏙 빼놓고 지금 프레임 공세하면서 결국 연임 안 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고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한지아 의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당에 대한 어떤 규칙을 떠나서 기본적인 좀 사회화가 아직 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무슨 뭐 비하성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방적 당론? 저는 이런 표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론이라고 하는 게 뭐 원내대표가 혼자 정하나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반이 있으면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기제를 통해서 합의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우리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건데 일방적 당론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문장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법안 같은 것들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도 절차를 지키고 우리가 민주적 정통성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면 따르지 않습니까? 뭐 악법은 안 지키고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 안 내나요?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 어떤 조직관을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 하겠다고 들어온 건지 정말 저는 이런 막장에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구사하는 문장이 앞뒤가 맞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민영 말만 들어도 밥값은 한다. 예. 이 밥값 못하는 정말 국민 추천제니 비례대표니 강남 송파 서초에서 꽁으로 국회의원 된 인간들 네. 한 방에 모아두고 박민영 강의만 한 3시간 4시간 듣게 해주고 싶은 한동훈 그런 개소식 마음이 가야 될 것 드네요. 같아. 그 개소식 네. 가가지고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다 모였을 텐데. 네. 근데 뭐 구제불능들이죠. 거기 갈 그러니까요. 정도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은 5시 반 화수목금은 오후 3시 방송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3시에 4,000분 넘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예, 맞아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에 익숙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현재 2,800군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르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저희와 함께하는 이 환신 나이가라 광고 30초만 보고 올 텐데요. 30초 동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힘내야 될 시기에 건강관리 정말 큰 힘이 되는 환신 나야가라도 2+1 이벤트 중이니까 많은 문의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났어요. 네. 좀 이따 저희가 박민식 후보와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예. 그 전에 북구 이야기로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진은정이 북구에 등장했대요. 저도 봤어요. 네, 단계의 여왕.
네, 단계 여신 진은정이 네. 북구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숱하게 진은정이 악플 썼다 그 가족 명의 다 도용했다라고 말해도 저한테 고소장 하나 못 집어넣거든요. 네. 이 악플 여신 진은정의 북구갑 등장. 네. 북구갑 맘카페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네, 어디서 어떤 여론과 어떤 악플이 달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왜 가족들 안 내려오냐는 거에 이제 한동훈도 절박하니까 진은정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진은정을 잘 활용하려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경로당 다니는 것보다 은정아 너 잘하는 거 해. 너 북구가 맘카페 네가 다 조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맘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 몇몇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좀 이게 신도시, 이른테면 동탄 같은 지역고, 사실 네. 그런 데 갔으면은 전공 살렸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이거 저희가 억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 커뮤니티에서는 그 관리자가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본인이 요청을 해서 특정 게시물 삭제를 했다. 진은정 관련 게시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엠팍 같은 동아일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그 약간 이른바 다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계정이 동시에 굴리면서 여론 조작하는 그런 행위. 그것도 진은정이 했다. 그리고 그 강남맘 그 유명한 카페 하나 있죠. 이제 거기서도 진은정이 이제 한동훈 화환 보내기 이런 거 조작했다. 이제 뭐 여론 이야기.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 본인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가족들이 썼다고. 근데 그건 뭐 딸이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아들도 아닐 것 같고 아주 중학생인데 그럼 진은정밖에 없거든요. 그럼 진은정 씨는 지금 부산 북갑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동훈 씨를 대신해서 뭐 어떻게 농계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그렇게 경로당 돌아다닐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피의자 되는 겁니다. 입건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해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왔대요. 왜 한동훈은 자기 와이프랑 같이 유세를 안 하냐. 통상 우리 후보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선거 뛸 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래서 통상 다른 일로 바빠도 가족들과 함께 명함 나눠주고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유난히 자기 가족들 대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진은정은 왜 안 오냐 했더니 약간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좀 무리하게 데려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오히려 참 어색하고 기괴했다. 지금 뭐 이런 뭐 현장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각종 구설에 대해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우리 당원들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단계 여신 진은정의 북구갑 등장이 네. 북구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보면서요. 박금수님 슈퍼챗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가 네. 하정우랑 같이 북구에서 8살 어린아이한테 오빠 불러봐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습관이더라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습관이야. 그러니까요. 옛날에도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청래 오빠로 불러주세요라고 전남 당양에서 이 여성들이 한 대학생 정도로 보이거든요.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 둘 셋 하니까 여성들이 마지못해 청래 오빠 하니까 네. 정청래가 억지로 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이러면서 한 여성의 손을 꽉 잡고 있대요. 근데 한 여성이 저는 공무원이라서 거절하니까 아이 괜찮아 다시 시작 해서 억지로 청래 오빠 파이팅.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제일 황당한 건요. 이거 완전 위력에 의한 성희롱 아니에요? 이거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이 정말 오른쪽에 일단 양쪽에 여성이 있는데 오른쪽 여성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영상 내내 잡고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가 적절치가 않아요. 지금 딸뻘이야 딸뻘.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손을 꼭 잡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성도 영상 끝나고 말미에 지나가면서 또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괴한데 지금 정청래 오빠래요 오빠. 오빠 화이팅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대선 때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고 지금 저는 더 경악스러웠던 게 이 영상 누가 파묘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정청래 TV에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본인이 1분짜리 영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 페미니즘이 어쩌고 무슨 여성 감수성이 어쩌고 이거 제일 강조했던 게 지금 민주당인데 이 운동권들의 이런 숨은 본색 이런 약간 성 관련된 이런 정말 나쁜 선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민주당 하면 전 떠오르는 게 운동권 하면 떠오르는 게 새천년 NHK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지금 강원도에 후보로 나가 있는 우상호 그리고 지금 뭐 송영길 재보궐 나가 있는 송영길 그리고 지금 총리 김민석 총리 이런 사람들 다 5.18 전야제 새천년 NHK라고 하는 룸사롱에서 양쪽에 여성들을 끼고
그렇게 정말 부적절한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박제되어 있는 사건이 새천년 NHK 사건, 그 운동권들이랑 성 관련된 정말 나쁜 버릇들은 이 유구한 전통이라고 지금 전해지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 잔뜩 공천해 놓은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여성들 손잡고 오빠 해봐 그러면요. 이거 지금 어떤 감정이 지금 올라오겠습니까? 진짜 징그럽고 좀 더러워요.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20대 성인들도 정말 참 보기가 볼썽사나운데 8살 여아한테 오빠 해봐. 야, 이거는 전국 학부모들이 다 일어날 일이고요. 실제로 교육단체가 지금 고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교육단체들이 지금 고발했어요. 정청래랑 하정우. 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음란막이 꼈다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본인이 역지사지 자기 딸이 지금 자기보다 40살 많은 그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둘러싸고 앉아서 허리춤에 손대놓고 오빠 해봐 그러면은 당신은 신고 안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좀 소리를 좀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참 이 파렴치한 본 모습을 저희가 연달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 가는 데마다 지금 곡소리 납니다. 지지율 다 폭락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중앙 이슈 파이팅 주도하면서 지금 지지율 끌어올리고 있는데 참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혹시 이제 박민식 후보와 전화 연결이 준비가 좀 됐을까요, 피디님? 네, 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아직 네, 앞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네. 인터뷰가 끝난 대로 저희가 여러분 너무나 응원하고 싶어 하실 박민식 후보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개헌안이 지금 계속 불성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네. 5월 10일까지 민주당이 목리를 불린다고 하는데 네. 개혁신당도 여기에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다 불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여러분 조삼모사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는 사람도 잘못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지방선거에 열심히 나가서 투표 안 하고 민주당이 막 이기는 걸 보면 네. 결국 이재명 연임으로 가는 개헌에 우리가 찬성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궐선거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14개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달성 빼고는 다 민주당 지역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 3개에서 5개까지는 가져와야죠. 실제로 가능한 것이 지금 구도를 보시면요. 부산 북갑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겁니다. 맞아요. 당연히 이길 거고요. 지금 대구 달성 당연히 우리가 수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산 남구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아주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그 이용 의원이 1% 차이 격차로 접전했던 하남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주부여 청양 지난 대선 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이겼습니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수현 이름값 하나 가지고 버텼던 거지 우리가 무조건 가져온다 후보가 누가 됐건 간에 생각을 하고 또 연수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박종진 위원장 가 있는데 황우여 전 의원이 5선을 했던 지역구가 나쁘지 연수예요. 않은 지역구예요. 네. 네. 우리가 뭐 연수, 뭐 하남, 뭐 울산, 부산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5개까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5개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107석에서 112석 됩니다. 이거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7명은 어떻게 이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바들 몇몇 나라다 보면 한 8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12명이다? 그러면은 야 한동훈 계파들 분탕을 치든 말든 우리 100명, 104명 열심히 뭉치면 돼. 이렇게 구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이런 제1야당의 어떤 그 원내 주도권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안산 갑에 또 우리 좋아하는 김석훈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남국을 막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계파, 그러니까 한동훈의 어떤 전 사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지금 근거도 없는 비례대표 공천했다라고 하는 게 백서를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설명드릴 가치도 없이 사천입니다. 이 사천을 통해서 비례대표 배지를 달았던 이런 일부 의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계속 제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진종호 의원의 그런 의원 홈페이지를 열람을 해보면요. 그 보좌진 비서관들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통상 우리 비서진들은 보좌진들은 9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종호 의원실에는 보좌진이 4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보좌관 1명, 선임비서관 1명, 비서관 2명.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제보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네. 진종호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한동훈을 못 돕겠으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좌진들이 전부 다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여러 법적인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당 행위는 둘째 치고서라도 부산 가서 한동훈 도울 수 있으면 일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며 정당법 위반을 종용을 했다. 1개월 면직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보좌진들이 이제 인사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안에 이 면직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당법마저 어긴 상태에서 일단 막무가내로 내보냈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종호 의원실 4급 9급 2명 채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5명 한꺼번에 채용하면 말 나올까 봐 이것도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지금 제보들이 계속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뭐 일단 보좌진이 지금 처음 갈린 것도 아니래요. 2년 사이에 지금 물갈이만 몇 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정 활동을 똑바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기대할 바도 없어 보이고 이제 7명 잘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특보라는 사람 임기 초부터 문제 일으키는데 뭐 아무튼 같이 들어온 측근도 이제 계속 뭔가 이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보좌진들 통솔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이 귀한 한 표 한 표가 모여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8명 허락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8석의 의석 중에 이런 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전 정말 참담한 심경이고 제가 정말 당원 우리 지지자분들께 너무 송구스러워요. 저도 기자분들이 하는 이야기 네. 들었는데요. 한동훈 내려가서 부산에서 한동훈 도울 거 아니면 다 나가라. 네. 이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고요. 예. 이제 보좌진들 내쫓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달의 면직 기간은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정당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이번에 제가 이거는 친한계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인간 쓰레기 같은 갑질을 보좌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성과 개념의 문제입니다. 예. 한지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진종호 의원 마찬가지고 이건 인성과 사회적 개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냥 기승전 한동훈, 만물 한동훈설, 한동훈만 사이비 교주로 모실 거면 한동훈 당을 차려 나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당원들이 정말 이 한 땀 한 땀 당비 내고 시간 써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성에서의 과실은 과실대로 다 누리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동안 정말 우리 당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배제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기회 뺏고 들어오신 거예요. 맞아요. 18석이라고 하는 정말 한정된 자원을 본인들이 특혜받고 들어온 거라고요. 당에 헌신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최소한 당원들에게 감사함이라도 느껴야죠.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제가 당직에 대한 무슨 뭐 당에 대한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공직에 대해서라도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좌진 갑질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 얼마나 비판했어요. 김병기, 강선호 같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이거 정말 제가 거듭 말씀 이건 제가 다음 총선까지 계속 강조할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은 정말 인재영입 시스템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 전부 다 바꾸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런 사태 계속 반복될 거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판판이 깨질 겁니다. 뭐 전문가를 우리가 무조건 써야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아닙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몇몇 보세요. 무슨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 전문가들은 전문위원으로 쓰면 되고요. 우리가 내각에 드리면 되고요. 우리가 영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배지를 달아줘야 됩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은 전문성을 넘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기본 상식이 좀 탑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말 당원 순번제 해야 돼요. 인재영입 시스템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좌관을 무슨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예.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네 다 나가. 한동훈 안 올 거면 나가라. 네, 법에서 보장된 예. 면직 기간도 지켜주지 않고 쫓아내는 사람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좌파든 네. 우파든 간에 애디장초 이 사람이 우파인지도 우리가 모르겠고 네. 정치인으로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해놓고 네. 나중에 차후 공천 국면에서 평가받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당원권 3년 정지가 이 사람들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명시키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배지를 제명시켜도 유지하게 되니까. 배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가고도 남아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당원권 정지 3년 시키면은 다음번 절대 공천 안 공천 못 준다는 받아요. 거죠. 네. 비례대표 당연히 다시 못하고 지역구 당협위원장도 못합니다. 당직 못 맡아요. 총선 2년 남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아주 옴싹달싹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경거망동을 못한다. 우리가 정말 이 비례대표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제명하면은 배지가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당을 지지해서 우리 당에 보내주신 표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나무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명 싫다면 해봐라. 나 어차피 의원직 유지된다. 이게 대체 이런 아사리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큰 우리가 가르침과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이 당과 보수 진영을 고쳐야 될지 정말 깝깝하게 끝없는 것들이 화가 나요. 보이고 정말.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모든 문제들이 특정 대파,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친한계를 한다는 것은 지능도 인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진종호 의원 관련된 논란까지도 조금 알아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박민영 대변인, 앞으로 이제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분위기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여러 조사들은 너무도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남권은 전부 다 리드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따라붙고 있고 이제 아주 치열하게 나오는데 그 외 울산 우리가 이기고 있고 경남도 이기고 있고 경북도 당연히 이기고 있고 대구도 우리가 리드할 거예요. 그래서 영남권은 이제는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들여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보수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버틸 힘을 지금 낙동강에서부터 주시고 있다. 전선에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중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오늘 이번에 충남도 지금 박수현에 비해서 우리 김태흠 지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 충북 같은 경우에도 김영환 지사가 또 지도부에게 힘을 확실하게 싣고 또 지역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여러 전원들을 봤을 때 전 충북도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그 청와대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간 뜨내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배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기회 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충청 충분히 할 만하다. 당대표부터 그래 충청 대망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스트레이트 다 따라붙었다.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재보궐 이를테면 5석 6석 가져오고 112석 3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단체장 홍준표 대표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2개 했습니다. 2개 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 억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까지 무슨 플레이어 된 것처럼 나서가지고 무슨 제2야당 된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에서 5개, 6개 이상을 한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의 방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고무적이고 우리가 더 힘내서 더 달려가야 한다. 전망을 합니다. 저는 진짜 안산갑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석훈 후보를 우리가 웰컴TV에 모시고도 했지만 거기 상대가 김남국이잖아요. 그렇죠. 안산 주민 여러분. 김남국이잖아요. 코인 남국. 제가 현지 남국. 뭐 상임위 중에 코인을 수도 없이 하고 현지 누나 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는데 안산 주민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지금 뭐 수기 기간도 없이 바로 당으로 불러가지고 대변인 시켜놓고 또 바로 재보궐 공천 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아무런 대중적인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산이 이기면 하남, 평택 이런 데는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산이 상대적으로 더 험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구도를 봤을 때 민주당 지금 너무도 오만하다. 가는 데마다 지금 막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 뭐 오빠가 어쩌고 무슨 막 컨설팅을 받으라느니 뭐 그놈의 공무원 오빠 정말. 따까리 할 거면 공무원 하라느니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민주당 지금 후보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굉장히 지금 정제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박찬대는 뭐 인천 그 우리 유정복 시장 그 정책 다 카피해가지고 카피 닌자 하고 있고 지금 이 막장극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선거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 우리가 이겨야 감히 공소 취소 같은 이런 공산주의의 어떤 독재국가에서는 할 법한 발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국민들께서 이 폭주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후보들의 면면을 더 자세히 보시면 정말 국민의힘 후보들이 훨씬 유능하고 경쟁력 있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